토트넘 허스퍼가 사우스햄튼과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원정 경기 아쉽게 비겼는데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꽤 의미 있는 기록 50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100호 골 도전은 조금 미뤘지만 이 어시스트가 굉장히 멋지게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보버지 김한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토트넘 공식 채널에서도 이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경기 예고 포스터 그리고 경기 결과의 그래픽에도 다 손흥민 선수를 좀 내세웠어요. 예, 아무래도 이거는 100호 골을 기대하면서 올린 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 비록 그 100호 골은 늦춰졌다고 하더라도 50호 도움을 기록을 한 거죠. 예, 사실 이 도움이라는 게 그냥 준 패스를 뭐 동료가 잘 넣은 경우들도 있고 뭐 도움 기록이 사실은 득점 기록만큼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최근엔 이 어시스트 기록에 대해서도 세밀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전반 추가 시간 1분이었죠. 페드로 포로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는데 이 과정 그리고 패스의 질, 창의성, 시야 모든 면에서 좀 좋은 패스 아니었나요? 예, 물론 뭐 여기서 그 랑글레가 전진 패스 준 것도 좋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바로 돌아서면서 이제 대각선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죠. 그것도 이제 수비 거의 4명을 파고드는 그런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포로가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을 넣은 건데요. 이거는 기록상으로도 빅찬스로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예,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두고 반대 빈 공간, 아이솔레이션이 된 어떻게 보면 상태에서 포로에게 뭐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거는 일부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룹세스키도 저쪽으로 와가지고 수비를 끌고 온 건데 저걸 이제 페루가 쫓아갔다는 게 문제긴 했었죠. 예, 어찌됐거나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시야도 확보돼 있었고 무엇보다 킥 자체가 정밀해야 되고 또 공간으로 쫓아졌기 때문에 타이밍도 맞아야 되는데 뭐 이거는 진짜 어시스트 중에 어시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에 유독 강하잖아요. 이게 아직 기록이 반영이 된 건 아닌데요.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 상대로 17경기에서 12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최다골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최다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도움도 이제 공동 최다가 된 겁니다. 예, 현재 업데이트가 안 된 이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드린 것인데 업데이트가 될 경우 12득점 7도움으로 총 19호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한 번만 더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 한 팀을 상대로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되는 건데 원래 그 도움은 웨스트햄이 최다였거든요. 7도움으로. 근데 이제 동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사우스햄튼 상대로 15경기 10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경기당 하나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FA컵에서는 2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2019-20 시즌 후반기 때는 그 레드카드로 이제 이 경기 아예 출전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걸 제외하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상대로요. 그리고 FA컵까지 포함한다면 공식 경기로는 9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FA컵이 2019-20 시즌이니까요. 그리고 다음번에 사우스햄튼과의 맞대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면 본인의 개인적인 사우스햄튼전 20호 공격 포인트이자 10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사우스햄튼 킬러다. 게다가 사실은 저기 연속 공격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 사우스햄튼과 경기를 했을 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뭐 드물 정도로 대부분 출전한 경기들 연속 포인트 이전에도 많은 이제 골들을 넣고 도움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인상이 남은 그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경기 4골. 본인의 최초 프리미어리그 헤드트릭도 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만나면 반가운 뭐 팀이다. 그런데 다만 이번 경기는 결과가 아쉬웠지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인 이 기록 평점은 소파스코어에서 7.8점으로 준수했네요. 특히 이제 드리블하고 찬스 메이킹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일단 드리블을 3회 시도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시키면서 100%의 성공률을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3회를 기록을 한 거고요. 또 이제 크로스 2회 시도해가지고 1회 성공이니까 50% 성공률 기록한 거고 롱패스도 이제 100% 성공률이고 도움 장면이 이제 빅찬스였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 볼도 10번 경합해가지고 6번 성공시키면서 높은 성공률 자랑을 했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도 이게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나올 때마다 항상 수비를 하게 되면서 가로채기 1회 그리고 태클 2회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찬스 메이킹은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클룹세스키가 4회로 최다였고요. 근데
질은 조금 더 손흥민 선수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이 80%였는데 중요한 게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86.7%였어요.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볼 경합도 세 번째로 많았고요. 드리블은 당연히 최다였고요. 예, 뭐 통계 평점으로 실점 8점이면 사실 이제 비긴 경기, 물론 진 건 아니지만 원정 경기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팀 내 공격수들 중에서 굉장히 준수하고 좋은 평가이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영국 매체들의 이번 평점을 이번에 딱히 다루진 않았어요. 뭐 토트넘이 워낙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인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히샬리송이라든지 뭐 이날 경기 골을 넣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케인 선수랑 엇비슷하거나 좋은 평가, 즉 평점 6, 7점대가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이제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는 좀 면죄부를 조금 받은 경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찬스 메이킹하고 드리블 맵일 건데요. 찬스 메이킹 맵을 보더라도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도움 올린 게 이제 빅 찬스인 거고요. 박스 안으로의 패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유효한 득점 기회들을 만들어준 패스가 2회였던 거였고요. 찬스 메이킹이 유일하게 박스 바깥도 거의 뭐 박스에서 살짝 바뀌었으니까 이게 그 찬스 메이킹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의미 없는 찬스 메이킹도 있잖아요.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하는 부스케츠 0.9골 할 때 그 하프라인에서 메시한테 톡 줬는데 메시가 혼자 드리블로 다 뚫고 가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있거나 아니면 중거리 슈팅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찬스 메이킹은 상당히 질이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드리블 돌파도 3회 중에 2회가 상대 그 공격 진영에서 기록을 한 거니까 예, 상당히 질 좋은 드리블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날 뭐 비록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좋은 슈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아쉬웠던 부분은 슈팅이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슈팅 시도 자체도 2번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페리시치가 이른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또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 그래서 이게 페리시치 교체 투입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예, 실제로 전반 37분에 원래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벤 데이비스가 네. 이제 근육 부상으로 교체가 되고 페리시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왼쪽에서 공조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안 주고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 그 뒤로는 네. 이제 슈팅 기회가 안 왔어요. 그리고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초반에 경기 시작하자마자 또 이제 득점 찬스가 있긴 했는데 그건 손흥민 선수가 조금 잘못 맞추긴 했었죠. 예, 그래서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없었고 슈팅도 2번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위협적인 슈팅은 한 번 있었다는 걸 예. 보여드리려고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있었을 땐 조금 더 슈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뭐 사실 페리시가 들어와서도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페리시 오고 쿠루세스키 오니까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가 조금 진행이 네.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만한 기회는 많이 없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날 전반 끝나기 전에 팀의 선제골을 돕는 네. 리그 50번째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이미 토트넘에서 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 50호 도움 기록도 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뭐 토트넘 구단 역대로 따지더라도 데런 안데르톤이 이제 가장 먼저 그 50호 도움을 기록했고요. 뭐 실제로도 68 도움으로 최다 도움을 기록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릭센이 50호 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 에릭센의 그 토트넘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도움 기록은 62도움이고요.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세 번째로 50도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드문 일이다. 게다가 이제 이 남은 기록들, 뭐 에릭센의 기록 정도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좀 도전해볼 만한 기록, 특히 60도움도 충분히 그 곁에 케인이 있으니까 케인한테만 잘 만들어줘도 뭐 그럼 최근에 윙백 축구 보면은 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렇게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가 최소 2시즌 이상을 뛰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좀 이제 계약 기간을 채우면은 그렇죠. 예. 계약 기간을 채운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렇죠. 기록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뛰면은 앤더튼의 기록도 넘어설 수 있긴 하죠. 3시즌 정도 뛰면은.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요. 어찌됐거나 이 기록이 토트넘을 넘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뭐 이제 정말 많은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뛰었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순위예요. 일단은 49번째로 50도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더라도요. 그리고 왜냐면 50도움을 기록한 선수들 중에선 가장 최신이니까요. 예. 그리고 전체 순위로 놓고 보더라도 공동 44위에 해당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손흥민 선수보다 역사상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43명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언저리에 있는 선수들이 누구냐? 지금 44위 앞에 있는 순위가 40위예요. 왜냐면 공동 40위가 많기 때문인데 40위에 딱 보이는 선수가 바로 조던 핸더슨과 로빈 반페르시. 이 선수들도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이잖아요. 뭐 은퇴한 반페르시 당연히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고, 핸더슨도 은퇴한 이후에는 분명히 그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선수인데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 급의 미드필더들과도 비교될 만한 도움 기록이 있고 게다가 저는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게 이제 드와이트 요크 맨유의 그 트래블 멤버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하고 지금 동률인 그 어시스트 기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는 최초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50도움을 달성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기 때문에 뭐 최초 50도움이 뭐 크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골도 잘 넣고 도움도 잘한다. 이게 완전체 공격수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골도 아시아 선수 최다골이고요. 예.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들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프리미어리그가 유럽 최고 리그거든요. 예. 그 유럽 최고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독보적인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한국인 프리미어리그들의 역대 기록을 보더라도 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어떤 비교가 되게 어려울 정도의 수치입니다. 예, 뭐 득점도 그렇고요. 도움도 2위인 박지성 선수보다도 29개가 더 많아요. 2배 이상인데 사실 박지성 선수 선구자잖아요. 네. 프리미어리그 1호인데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시대에 이제 핵심 선수로 활약하면서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었지만 약간 조연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네. 언성 히어로. 근데 손흥민 선수는 딱 에이스, 슈퍼스타, 이제 우승컵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리고 그 뒤를 이제 쌍용이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청용 선수가 현재 울산에서도 뛰고 있는데 역대 프리미어리그 10도움,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을 했고 스완지 시티와 뉴캐슬에서 활약했던 기성용 선수가 9도움 그리고 이제 과거 썬더랜드 웹배지. 예, 그리고 과거 이제 레딩과 이제 울버햄튼 등에서 뛰었고 뭐 프리미어리그 기록은 레딩하고 이제 풀럼 등에서 활약했던 설기현 선수가 이제 5도움을 기록했었고 현재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에서 2도움 그리고 썬더랜드에서 잠깐 뛰었었던 지동원 선수가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박지성, 설기현 선수만 이제 은퇴를 한 상태고 아직은 이제 현역인 선수들이 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인 프리미어리그로 조금 따져보면요. 일본은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비빌 수가 없어요. 뭐 카가와 신지도 결국은 그 맨유에서 실패를 했었으니까요. 그냥 이거는 비교해보라고 올린 건데요. 다만 그 미토마가 3도움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이 선수가 90분당 기대 도움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1위예요. 그 정도로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 미토마는 조금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도움을 올렸어야 되는데 동료들이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좀 못 올리고 있는데 뭐 결국 남는 건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토마가 이제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어디로 이적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근데 제가 봤을 때 미토마가 또 더 올라서고 잘한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운 득점 기록이든 도움 기록이든 도달하는 것이 쉽진 않다. 왜냐 미토마가 지금 떠오르는 스타긴 한데 떠오르고 있는 것에 비해 나이가 그렇게 어린 편은 또 아니거든요. 대학도 만 26세여서 약간 늦가기 스타일인 기질이 좀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기록과 비비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손흥민 선수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했던 게 100호 골인데 의미 있는 게 이제 50도움도 눈앞에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한 골만 더 기록한다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대단한 득점 도움 기록을 함께 세우는 것이죠. 한 골을 더 넣게 되면 100골과 50도움을 동시에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0골 이상과 50도움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총 18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은 다 전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득점 기록만 따지면 뭐 정말 프리미어리그에 더 많은 순위가 있는 선수들도 있고 또 도움 기록을 따지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동 44위인데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건 뭐냐? 손흥민 선수보다 도움을 더 많이 한 선수도 많고 득점을 더 많이 한 선수도 많겠지만 이걸 동시에 다한 득점, 도움 양면에 능한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100골 50도움을 기록하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19번째 기록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쌓고 있는 토트넘에서의 상당수 기록들을 이미 케인 선수가 다 크게 앞질러 가고 있어서 사실 토트넘에서는 케인 다음 손흥민이거든요. 그런데 도움 기록은 통산적으로 살펴보니까 케인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가 먼저 50도움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가 아직 케인은 45도움을 기록 중에 있거든요. 케인 선수가 그래도 도움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거는 무리뉴 감독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확 올라간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그 탐욕의 케인이라고 좀 얘기할 정도로 슈팅 욕심이 많았잖아. 그리고 이 경기에서 조금 그랬죠. 이번 경기에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 전까지의 누적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3시즌만 놓고 보면은 케인이 더 많긴 하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전체로는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또 근데 케인 선수가 도움을 올릴 때 상당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손캐듀오 합작골이 나왔기 때문에 뭐 케인 선수가 50점 넘게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도움들을 손흥민 선수한테 준다면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손흥민 선수가 이제 100골 50점을 기록할 경우 어떤 선수들과 위상이 비슷해지냐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맨유 레전드인 폴 스콜스 107골 55도움인데 이 기록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죠. 예. 그리고 첼시 불멸의 레전드인 디디에 드로그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세대도 그렇고 뭐 아마 지금 세대들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선수들 대선수들이잖아요. 스콜스와 드로그바에 준하는 공격 포인트를 남기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력을 마무리한다면 영원히 잊지 못할 프리미어리그 역사책에 남을 선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거의 뭐 탑급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냥 대단한 정말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국 100호 골이거든요. 4월 일정들 분명히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 많은데 4월 4일 화요일 새벽 4시 에버튼과의 경기가 이제 대표팀 경기 이후에 치르게 되는 경기인데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좀 다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일정 중에서는 가장 늦게 하니까 예. 조금은 시차 적응도 하고 휴식을 좀 하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에버턴 상대로는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긴 네. 하죠. 예, 그래서 이번 시즌 토트넘이 원정에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런 그 4월 첫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을 달성하고 또 승리를 한다면 이 사우샘튼전 무승부로 인한 안 좋은 분위기를 좀 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뒤에 브라이튼과의 경기도 흥미로운 게 이제 손흥민 미토마의 한일 그렇죠. 뭐 선수 맞대결도 좀 기대가 되고 또 이 본머스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4월의 지옥 일정 중에서는 토트넘이 유일하게. 조금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고 그 뒤에는 4위 경쟁팀인 뉴캐슬, 맨유, 리버풀과 연속 경기가 펼쳐지니까 4월달 경기들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예, 흥미진진한데 과연 웃으면서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도리어 좌절하면서 보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이제 100골을 터뜨리게 되면 그 100골의 의미와 또 분석, 역사를 정리하는 콘텐츠 계속 준비해왔는데 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기 때 저희가 손흥민 선수 100골 특집을 할 수 있을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